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광복과 남북한의 정부 수립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과서는 80에서 81페이지고요. 학습지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야기하고요. 그 광복 이후에 우리가 독립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 소련의 군정으로 인해서 남북한 사이에 어떤 선이 그어졌다고 했죠? 그렇죠. 38도선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남북한의 차이가 이때부터 발생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의 그냥 분계선에 불과했었지만 이 그 38도선은 나중에 분단으로 가는 선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우리가 카이로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한국인을 위한 독립국가를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1945년 12월에요, 모스크바 3.3회의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내용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임시민주정부 수립한다.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뭐다?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현재 남북한을 나눠가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나 임시민주정부가 새로 세워졌는데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 5년간 신탁통치가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거는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신탁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 때문인지 모스크바 3.3회의의 결과로서 반탁운동하고 그 다음에 회의 3.3회의에 지지하는 거하고 바로 우익과 좌익 간의 다툼이 크게 달하게 됐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다라고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좌우익의 대립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일단은 계속되는데요. 이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46년 3월에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3.3회의에서 막 안에서 이제 막 우리나라 안에서 뭐 반탁을 하든지 회의 지지 결과라든지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3.3회의 결과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필요한 수순대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추진하게 된다? 그렇죠. 미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줄여서 미소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열렸을 때 이 임시정부를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수립을 할 것이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전부 다 자국의 우호적인 임시정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그랬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 지금 38도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미국이 들어와 있고 소련이 들어와 있는데 각각 이 미국하고 소련이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두 개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에 미국 스타일의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런 그 나라를 만들고 싶고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소련 스타일의
자기들하고 친한 정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미국은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지지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즉 지지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 단체로. 즉 우익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가지고 우익이 그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게. 반면에 소련 입장에서는 좌익이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휴회되고 맙니다. 다른 말로는 결렬된다고 해요. 아무런 소득을 나타내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이제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43년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좌우익의 대립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46년 7월부터 1947년 2월까지 12월까지 누가? 바로 중도 세력들, 여운형은 좌익 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주식, 이 사람은 우익 쪽이에요. 근데 둘 다 중도 세력이에요. 중도 우파, 중도 좌파예요. 그래, 중도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익하고 우익하고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라 빨리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진짜 38도선을 놔두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눠져가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좌우익의 중도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노력에 이승만을 비롯한 좌우익, 중도 세력 아닌 좌우익 세력이 여기에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좌익은 좌익 나름대로, 우익은 우익 나름대로 여운형과 김주식을 비판하는 거야. 야, 너 왜 쟤네 편이랑 같이 하려고 그래? 우리의 유리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야, 너는 왜 쟤네들이랑 같이 저렇게 노닥노닥거리고 있어? 하면서 둘 다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익의 대립은 점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1947년 7월에 여운형이 암살됩니다.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좌우합작 운동의 성과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한 번의 1947년 이런 와중에 5월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의가 열리게 되지만 이거 역시 결렬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반도 안에서 한민족끼리도 좌익과 우익과 나눠서 싸우고 있고, 얘네들을 현재 딱 방갈라서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도 서로 양보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올라가게 됐냐? 유엔에 상정되게 됩니다. 유엔 안건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반도 좀 통일정부 구성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유엔에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연도하고 날짜는 쓰질 않을게요.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유엔 총회에서는 뭘 결정하게 되냐? 바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주장합니다. 수립해서 이래서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선거는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총선거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거기서 뽑아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구 비례.
인구가 많이 사는 쪽에는 의석도 많이 주고 인구가 적게 사는 쪽에 의석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거를 이제 실시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 비례에 따르면 아무래도 북쪽, 지금 북한 지역보다 남쪽, 남한 지역이 훨씬 인구가 많겠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면 당연히 불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요. 이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 선거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에 한국 임시 위원단이 오게 돼요. 방한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파견이 돼서요. 그런데 문제는 소련이 이렇게 유엔에서 온 사람들을 입국 거부한 거예요. 즉 북한적 우리는 너희 말 듣지 않을 테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 우리 소련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임시위원단 북한에 들어오지 마. 38도선 이북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돼요. 그 회의가 뭐냐 하면 바로 유엔 소총회입니다. 총회 아니고 소총회예요. 소총회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소련이 38도선 이북 지역에는 못 오게 했다고?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만이라도 뭐 해라? 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선거가 실시한 가능한 지역은 뭐예요? 38도선 이남 지역이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안 한 지역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정부가 수립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38도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선생님이 지우고 적어볼게요. 다 안 지우고 절반만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별개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남북한에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총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구성합니까? 그렇죠. 국회를 구성하죠. 이 국회에서 어떻게 한다? 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제정하죠. 자, 헌법을 제정한 날짜를 기려가지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법을 기려서 우리가 아직도 7월 17일 날을 제한절로 기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헌법 제정을 공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상제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 50총선거를 전후로 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반대가 이루어지면요, 까만 동그라미 8번을 보면요, 일단 김구 선생이 1948년 2월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한국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48년 4월에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이제 반대해서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북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측 지도자와 협상을 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성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발생돼요. 4.3 사건은 이제 단독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군인 경찰들이 꽝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요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의도 있지만 이때에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희생을 많이 당했다라는 점에서 4.3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4.3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선거가 실시되는데 여전히 4.3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10월 19일날요 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이제 국군 여수의 국군 제14연대가 진압을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도 단독 정부 수립에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이미 이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이 4.3 사건 진압을 이제 반대해가지고 진압 명령을 이제 반대해서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역사가 막 드드드드 흘러가는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고 해도 남한은 남한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회, 즉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이 초대 국회, 첫 번째 국회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헌국회라고 부르거든요.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국회라고 불러요. 이 제헌국회에서는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친일파 처벌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을 힘들게 했던 이제 친일파들을 처벌하려고 민족 정기를 세우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부르는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부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 약 3년 동안에 미군정과 그러니까 친일파의 고위 관리들은 미군정에 탁 붙어가지고 미군정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했고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우익 쪽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익의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자신들의 친한 사람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이러한 그 친일파 처벌에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요. 그리고 친일파들이 방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미미하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개혁, 이제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지를 이제 분배해주는 개혁을 했었는데, 요 분배 개혁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상, 보상을 해주고 땅이 많은 사람들한테 땅을 사서 국가가 사서 돈을 받고 나눠주는 행동. 그래서 농민들이 토지가 없어? 그러면 토지가 많은 사람한테 국가가 사서 돈 주고 사서 그 땅을 다시 농민들한테 파는 형태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줬다라는 것. 그래서 유상 매수,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유상 매수나 매입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1948년 9월 9일, 8월 15일보다 약 한 달 정도 늦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데요. 미리 앞에 있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 개혁을 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미 사회주의 체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1948년에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는데, 자, 남한의 농지개혁, 아까 얘기했었죠.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 때, 북한의 토지개혁, 둘 다 토지, 땅을 가지고 개혁하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 남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상, 돈 주고 나라가 사서 돈을 받고 국민들에게 파는 형태를 띄었다면,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지주로부터 돈 받지 않고 돈 주지 않고 무상 몰수해가지고 땅 많은 애들한테 몰수해서 무상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두 개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38도선 이북 지역이 만들어지고요. 김일성이 그 지역에 수상으로 나누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에는 정식으로 38도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좀 비극이죠.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했다는 게 비극입니다. 자, 김구가 북으로 보낸 편지 역사 읽기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사진들 있죠. 제주 4.3 사건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주제 선택에서는 해야 될 게 없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자면 교과서 78페이지, 즉 광복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운 81페이지까지 내용은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쭉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간 일어나는 순서대로 정리가 가능한데, 사실 중간중간에 좀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조금 복잡하고 외울 것이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과서 81페이지 오늘 배운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광복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온 남한 북한의 정부 수립까지의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나 연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연대기 파악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빈종이 하나 두고요. 오늘 과제는요. 빈종이 하나 두고 교과서 78에서 81까지의 1년의 사건들을 연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요. 공부한 내용 사진 찍어가지고 댓글에다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25 전쟁 해서 현대사,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